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118년 만에 극한 폭염에 7월인데도 전국이 헉헉 되고 있습니다. 7월도 이렇게 더운데 8월이 벌써부터 두렵기만 합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집도 걱정이지만 에어컨이 있는 집도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것저것 콘센트를 여러 개 꽂아서 전격 전류를 초과한 멀티탭 아시죠? 멀티탭. 거기에 에어컨을 콘센트를 같이 꽂으면요. 대박 사건. 7분 30초 만에 화재가 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는 겨울에만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 구석구석을 살펴봐야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인형을 꺼내려다가 아니 인형 말고 저 좀 꺼내주세요 라고 네? 외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뭘까요? 인형 뽑기 기계 안을 한참 들여다보는 꼬마 아이. 네. 자신이 뽑은 인형이 잘 안 나와서일까요? 인형을 꺼내려는 걸 어머머. 싶었는데 이렇게 몸이 어? 들어가더니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어머머머.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와야 하는데 인형 뽑기 배출구 문은 밖에서 밀어야 열리기 때문에 어머나. 안에서는 열기가 쉽지 않죠. 어머나. 팔만 뻗어보면서 도움을 청하는데요. 결국 구조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기계 뒷문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하는 걸 때 아마 저 꼬마가 이제 이번에 새삼 느꼈을 건데 한편으로는 최재범 교수님. 네. 아이가 저러고 있는 사이에 저 아이의 부모는 어디에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이의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이가 혼자 떨어져 나와서 이게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오하이오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인데 커뮤니티 센터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서 있다가 네. 본인이 이제 쑥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는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는 장면인데 아이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지만 네. 저기 그 인형 뽑기 하면 인형이 나오는 곳에 들어갈 정도의 나이인 걸로 보여져요. 어린 아이인 걸로 보여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 미국 아이일 거 아니에요. 네, 어느 그렇죠. 정도 몇 살쯤 돼 보세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한 세 살, 네 살? 3살도 안 되건 3살? 한 3살. 3살. 아, 3살로 일단 합의해 볼까요? 네. 합의를 보시죠. 한 3살 정도. 알겠습니다. 네네. 3살로 합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살 정도 보이는 아이입니다. 아하, 정확하진 네.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아이가 들어간 걸 지나가는 분이 봤잖아요. 아까 아.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오기 전까지 일단 가게 문을 다 닫고요. 네. 기계를 옮겼어요. 이제 저희 이제야 아이의 아빠인가 봐요. 뭐 부모님 안경,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계를 옮기고 뒤에 기계를 문을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구출하는 장면을 저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를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들은 호기심 많잖아요. 대신 아이가 혹시 저 안에 잠시 갇혀 있어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뭐 치료도 좋고요. 그런 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한테 너무 다그치면 안 돼요. 어머나. 북한 드라마의 시월드.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등장한다고요. 북한 드라마에 뭐 충성, 뭐 누구 김정은에게 충성 뭐 그런 내용 아니고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청하지라요. 엄마, 멈춰. 수고했어요, 여보. 야, 이거 오늘 여기 앉으라요? 자, 뭐 어쩔 거야? 아니야, 일 없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입으라고. 근데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더구나 며느리라는 건 시부모들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체내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내일을 줄 알면서도 가져온 거야. 받아더라고.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야? 결혼이란 건
우리들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 동문의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왜? 제발 더 이상 난 괴롭히지 말아요. 난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거짓말 그만해. 내 눈 지금 다른 걸 말하고 있어. 유나 사랑하는 빛이야. 뭔가 비련의 연인들 이루어질 수 아직까지 몰라요 결말은. 근데 이루어질지 못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한 연인 얘기인데 진짜 저게 안지웅이 예전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소재나 상황 같은 이게 진짜 북한 드라마 맞아요? 그냥 언뜻 보면은 1970년대 TV 문학관 이런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 같죠? 추억의 TV 문학관 좋은데요. 근데 네. 2025년 북한 드라마가 맞습니다. 와. 지난 4월 시작해서 최근에 끝난 북한 22부작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인데요. 조선중앙TV가 2년 만에 내놓은 새 드라마입니다. 근데 새 드라마라는 것보다 더욱더 눈에 띄는 점은 저 구성과 내용입니다. 딱 보면은 자 남녀가 좋아하는데 그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가 싫어하죠. 저기서 옷을 건네주고 이거를 안 받겠습니다 하는데 한국의 상황으로 하면은 네 그럴 줄 알았네 하면서 얼마면 되겠어 하면 돈 봉투를 내밀죠. 맞아. 근데 저는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정확히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왔던 그 장면의 북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네. 과거에 이 북한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런 이념 투쟁, 광부들의 생산 투쟁이나 투철한 삶에 대한 이념을 다루는 작품을 많이 다뤘는데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또 이걸 반대하는 그 시부모들의 이야기, 굉장히 남녀 상열지사와 또한 막장 드라마 같은 소재를 다뤘다는 측면에서 이색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이 한국 드라마와 시차는 상당히 나지만 아까 안진영 기자님 설명처럼 이미 한국 드라마는 거쳐왔던 소재와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 내용을 저 영상을 북한 드라마란 말 안 하고 보여주면 막 그렇게 어색한 감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래, 주로 젊은 층의 로맨스를 다루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의 시청층을 고려한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근데 네. 북한의 경우는 예술조차도 체제의 선전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도 주민을 계몽한다든지 체제 선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로 제작이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기존의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 정서라든지 화법 이런 것들이 담기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빠가 그 앞치마를 두르고서 딸과 아내에게 그 또 앞치마도 무슨 무늬가 있잖아요. 꽃무늬 같은 게. 네. 그래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 딸과 아내는 이게 좀 뭐 늘상 그래왔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당연스레 이거를 그러네요.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북한의 그 문화에는 가부장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참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북한 당국의 경우는 지난 2020년 말에 네. 한국 영상물 시청자에게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한국 영상의 유포를 아주 금기시하는 그런 제도화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나 케이팝의 유포를 이유로 해서 네. 탈북민들의 증언을 따르면 총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시대상을 반영한 듯이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드라마들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더 선입견이 깨지는 그런 드라마 장면일 거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드라마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 전문가분들은 북한 문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지금 컴플렉스가 뭐냐면 북한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류에 빠져 있는 이유는 북한 영화가 그만큼 진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류를 단순히 못 보게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건 아니까
북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또 하나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금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문화가 아주 봉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 여성의 권리 신장 이런 걸 보여주자는 의도도 정치적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늘 우리가 예상했지만 역시 여기에도 의도는 깔려 있지만 어쨌든 조금 이채로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근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북한표 로맨스 드라마도 이채로웠지만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저출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사회면을 장식할 만한 뉴스가 등장한 겁니다. 뭘까요? 바로 5 쌍둥이가 태어났다라는 와.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1월 말이니까 태어난 지는 조금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라고 와.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자아이 3 그리고 남자아이 2로 구성됐는데요. 그래요. 이름이 알려진 뒤에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일단 5 아이들의 성은 송씨고요. 네. 이름이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 이렇게만 보면 크게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 이름의 첫 글자를 쭉 이어서 연결해 보면요. 충성다하리 어머나! 그런 문구가 완성됩니다. 어머나! 갑자기 최재만 교수님. 네. 갑자기 약간의 소름이 끼쳤어. 대박 사건 이거 혹시 진짜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걸까요? 일부러 지은 걸로 보여요. 충성 다하리.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마저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우와. 물론 이게 개인들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어느 정도 지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5 쌍둥이를 지금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어허. 지금 언론 매체가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요. 이야. 제가 볼 때는 당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네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그 말씀하셔도 김정은이 전화 안 올 거예요. 괜찮아요. 전화 네. 하지 마세요. 어쨌든 충성 다하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네네. 이례적이잖아요. 어떻게 네. 자기 아이 이름에다가 충성 다하리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야. 이름도 그러니까 충정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맞히다 보니까 리정은 뭐고 하룡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충성 다하리라고 이름 붙였다. 이건 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이렇게 북한 사회가 그 나라에서 어떤 한 가정이 다들 아이를 낳은 거에서 축하는 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저런 식으로까지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한들 네. 실제 현장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소위 인민들의 삶을 네. 하나도 변화가 없잖아요. 네. 저거 보고 동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완 말씀드리면 충정이나 또 성룡이나 이름은 개별적으로 이름 다 좋아요. 왜냐하면 국내에도 저 이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름 자체는 개별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 글자를 따서 어떤 의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최진봉 교수님이 약간 이제 열불 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애기 이름 가지고 당의 충성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이름 자체는 다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아이들이 또 북한 아이긴 하지만 또 우리 또 한 동포니까 아이를 무럭무럭 잘 자라길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씨가 결혼을 대박 사건 발표했는데 근데요. 그 다음 제목이 눈에 띄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늘 옆에 있을 짝꿍 같은 김숙 씨가 아니라면 안진용 기자님 누구예요 대체? 물론 윤정수 씨가 김숙 씨는 아닙니다라고 직접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 워낙 이런 커플 예능에서 두 사람이 잘 어울렸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윤정수 씨가 진짜 결혼을 발표한 겁니다. 윤정수 씨가 올해 53살, 1972년생이니까 사실 결혼 정년기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반기고 있는데 상대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12살 연하의 여성이고요. 필라테스 강사라고 합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라고 윤정수 씨가 뿌듯해하고 있고요. 4, 5개월 전부터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됐고 최근에 이 결혼 허락까지 받았다는 거죠. 양가 어른들을 다 만나서 상견례가 끝났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올해 안에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윤정수 씨의 더욱더 밝은 이제 턱시도 차려입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해맑게 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진짜 결혼 생각만 해도 막 기쁨과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명주 평론가님. 근데 예비 신부분이 어떻게 이 윤정수 씨의 마음을 또 사라져 왔을까 또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윤정수 씨가 이 예비 신부와 모르던 사이가 아니고 뭐 최근에 소개로 만난 사이도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거예요.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냥 덤덤하게 일종의 여사친처럼 바라보던 이 친구가 어느 날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가서 식사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 여사친이 까만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네. 유독 날씬해 보이더랍니다. 이제 그때부터 콩깍지가 슬슬 끼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유독 예뻐 보이고 또 말을 하는데 그날 말이 그렇게 서로 잘 통하더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을 잡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됐다는 거죠. 특히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경제관념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아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뿅 하는 뭔가 이제 불꽃이 또 불꽃이, 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는 난 사실 뭐 1,000원짜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잘 아끼질 않는데 예비 신부의 경우에는 이것까지도 아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말이 아주 잘 통한대요. 아이고 그러면 최고죠. 근데 이제 윤정수 씨 결혼 이제 거의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윤정수 씨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 여성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윤정수 씨가 언급한 게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김숙 씨가 여자로 보인 적은 없으세요? 김숙 씨는 너무 매력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도 아닌 사람으로 정말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배로 본 거죠. 근데 야,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매력이 있구나. 그다음 눈치도 빠르고. 남자는 여러분이 이쁜데도 매력에 끌리지만 예를 들어 운전을 잘한다든지 길을 되게 잘 찾아가면 그런 데서 매력이 있잖아. 남자를 능가하는 매력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되는 것을 느꼈을 때 여태까지 제 돈을 까먹은 여자들만 있었지. 저에게 돈 10원이라도 벌어준 여자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일단 고마운 거는 베스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 김숙 씨에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김묘성 기자님 예전에 두 분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부부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 부부로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서로 티격태격 앙숙 케미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원시원한 어떤 여성의 모습을 약간 좀 바꿔서 비틀어서 표현한 김숙 씨의 모습도 굉장히 활약이 있었고 네. 그에 또 잘 받아주는 윤정수 씨의 모습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관심을 받은 바 있었는데 네. 그래서인지 윤정수 씨는 과거의 인연도 있으니 김숙 씨와 함께 출연하는 그 방송에서 열애와 결혼 소식을 최초로 알리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건데요. 네. 여기에서 충격적인 부탁까지 하나 했어요. 사실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전부인이기 때문에 윤정수 씨가 내 옆에 평생 있을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윤정수 씨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스케줄을 묻더니 내 스케줄이 비는 날 결혼하겠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윤정수 씨의 그 뜻은 이랬다고 하는데 김숙의 허락이 있어야 이 결혼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김숙 씨에게 축사까지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김숙 씨는 됐고 윤정수의 결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아플 예정이다 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농담은 농담일 뿐이었고요. 네. 가장 먼저 전화해서 축하해 준 사람이 바로 김숙 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세상에. 근데 왠지 근데 그냥 예비 신부분 윤정수 씨 예비 신부분 기분 나쁘게 되지 마시고 근데 김숙 씨랑 같이 있는 모습 가상의 부부를 해서 그런지 진짜 여전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근데 몇 달 전에도 이런 바람을 또 하기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친 풍파 네. 이제 좀 멀리하고 네, 그래. 이제 마지막 노년을 네. 이제 좀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시게 되시면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저는 뭐 건강하게 그리고 꼭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부처님한테. 어떤 메시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결혼을. 저 결혼 포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좀 계속 신경 써주고 계세요. 잠깐만요. 네. 연애 관련 소원은 잘 들어주지 않음. 무슨 신이 소원을 가립니까? 처가살이도 아이 가능합니까? 그거 뭐 어디서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윤정수 씨는 국제 결혼도 좀 생각이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결혼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열어놓고 있죠. 네. 저때 그 4월에 방송된 MBN 예능 살아보고서란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4월에 방송 물론 녹화는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이미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던 중 아니었을까요?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살이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때도 나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제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에 신경 쓰느라 이제 체중 관리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윤정수 씨 많은 분들처럼 결혼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당시에도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나 예쁜 옷도 입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 아마 그때도 예비 신부와 교제 중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때 체중이 많이 나갈 땐 100kg가 넘는 105kg까지 늘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윤정수 씨가 생각하기에 야 살이 찌니까 내가 진짜 아저씨가 되는 것 같다. 빨리 살 빼고 날씬해져서 아저씨에서 오빠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72년생이니까 53, 아까 안진용 기자님 이제 윤정수 씨 나이를 듣고도 놀라신 분도 계시고 아까 그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모습에 또 세상에 저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결혼 괜찮을까? 신부가 어떻게 받아줬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윤정수 씨가 결혼 이른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 윤정수 씨 외에도 이상민 씨가 재혼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결혼을 발표를 그러네요, 했었죠. 네. 윤정수 씨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과 소주라는 거 굉장히 유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렇죠. 그거를 맨 처음 판 엄청 유명한 주점의 사장으로 대표로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는 사업이 계속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 와중 속에서 아무래도 이 결혼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으로 근데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결혼이 좀 늦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나이를 많이 따지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뒤늦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각광받고 또 축하를 받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나이가 많은 남자 연예인이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여성들과 결혼을 해서 축하와 동시에 또 질투 또한 네. 조금의 질타도 받기도 했는데 네. 윤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2살 연하 꽤 나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 여성 역시 40대 초반의 그러네요. 나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윤정수 씨가 이번 결혼을 발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는 분위기 속에서 맞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동안 뭐 이 삶의 우여곡절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아마 우여곡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윤정수 씨 이제 좋은 배필 만난 이 김에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잘 청사진을 잘 꾸려보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미리 축하드릴게요. 아니 최종 병기 활 뭐 그 영화도 있었지만 최종 병기면 든든해야지. 아내 애를 태워요. 김효성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내도 못 말리는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김정일이라고 해야지 더 빨리 알아보더라고요. 네? 라고 하는데 벌써 데뷔 56년 차 배우 김병기 씨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어머나. 네, 그렇습니다. 왜 김정일이라고 했냐면 그 윗동네 김정일 이야기 맞거든요. 네네. 과거에 한 드라마에서 김정일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대박 사건 그거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는 걸로 예, 예. 하고요. 네, 바로 이 배우 김병기 씨가 아주 시원한 곳에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김병기 씨 올해 나이가 벌써 77살입니다. 대박 진짜예요? 77세입니다. 어디에서 근황을 전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와, 네네. 아이고, 저 물을 보니까 내가
또 다시 흥분이 일어나네. 내가 멋있게 한번 타볼게. 네, 아무튼 조심은 하세요. 그래. 네. 여보 화이팅! 강물을 가르면서 가는 그 쾌감이라는 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에 허락하는 한 탈 겁니다. 80이든 90이든 까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 한 번만 더 타자? 좀 그래도 쉬셔야 돼요. 아니 지금 한 번 더 쉬지? 네? 한 번 더 쉬어. 그만하셔요. 밤중 12시부터 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아유. 저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자막을 재밌게 달았네요. 남편은 수상 스키를 타고 아내는 쏘기 탄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웬만한 젊은 사람 77년생도 저렇게 못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데 김병기 배우는 77살이거든요. 와. 이 부분이 아, 그것 균형을 때문에 77년생 얘기하신 거예요? 네, 라인 맞추시려고. 맞아요. 아, 대박. 네. 그런데 몸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근육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이 운동 굉장히 베테랑처럼 하는 그러니까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여름 때마다 이 수상 스키를 꼭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병기 씨 알고 보면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수상 스키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복싱, 에? 승마, 어? 축구까지 즐긴다고 하는데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연예인 축구단 회장을 올해로 31년째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근데 약간 지금 공 드리블 하는 거 보면은 안진영 기자님, 연예인 축구협회 회장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완장 찬다 그러잖아요. 주장 그 회장 완장만 차고 있지 실제 뛰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수상 스키 타는 거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의심이 정말요? 많으시네요. 아, 그래요?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 격언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뭐? 자, 김병기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고 어머나. 아마추어지만 누적 골 수만 1000골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트라이커 중에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가능할지 놓고 보면은 어릴 적부터 다져진 몸이에요. 아까 장유미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육상, 고등학교 시절에는 복싱, 대학교 때는 승마, 그야말로 만능 이 운동을 즐긴다고 볼 수 있고요. 와. 지금까지 77세인데도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운동을 좋아해서도 있지만은 내 몸을 잘 건사하고 또한 더욱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항상 체력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아니 근데 세월을 비껴갔다는 이제 자막도 나옵니다만 최재봉 교수님, 근데 진짜 몸매 이 체중 관리나 이 체격 관리를 잘 해서 그럴까요? 약간 딱 느낌이 재벌 회장님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김병희 씨가 역할했던 게 대부분 다 회장 역할이었어요. 아, 그래요? 재벌 회장 역할을 많이 하셨고 높으신 분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아. 그리고 강직한 충신 역할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냥 그게 배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오랫동안 연기 생활하면서 항상 높은 지에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제작진들이 전화를 했대요. 아, 그래요? 통화해 보려고. 근데 통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뉴스파 촬영. 제작진은 그냥 허투루 안 다루고 그러니까. 늘 한 말씀이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제작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촬영 중이라 바쁘신 것 같았다. 아하. 이게 제작진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77세의 나이에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56년을 쉬지 않고 꾸준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네. 본인 그래서 사실은 체력이 받쳐줘야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 바로 아까 김묘성 기자가 얘기했던 김정일 역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 이름은 김정일 이렇게 아. 얘기하셨잖아요. 이 김정일 역할로 나왔던 드라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1982년부터 85년까지 드라마 이름이 뭐냐면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맞아요. 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네. 여기서 북한의 김정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도 보시면 사진 화면에 나옵니다만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른바 싱크로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와, 대박 사건이야 진짜. 근데 이게 김정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마 머리도 하고요. 그 당시 뭐 남자가 파마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근데 80년대 파마 머리도 하시고 의상, 그다음에 안경까지 맞춰서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손동작 거예요. 같은 굉장히 흉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사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보고 또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네. 이게 방영부터 종영까지 총 199회가 방송이 됐어요. 아하. 놀라지 마세요. 시청률이 네?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 시청률 53%, 60%예요. 대박 사건. 지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청률. 요즘은 그런 드라마도 잘 안 나와요. 그 뉴스파이터가 원래 옛날에 저 시간에 했으면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이거 병주고 약주고요 이거 지금. 그래서 김병희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 드라마가 시작이었대요. 아하. 저기서 연기 능력을, 실력을 인정받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도 뭔가 이 연예인분들 진짜 많이 발이 넓으시잖아요. 김병기 씨와의 어떤 뭐 같이 출연이나 뭐 인연이 있으세요? 드라마를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평양에선이라는 저 네네네. 드라마가 이제 북한의 체제 이해를 그랬죠. 돕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과거에는 뭐 무슨 공화국 시리즈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한 인기를 그랬죠, 네. 얻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기 씨의 경우에는 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북에서도 왜 우리 가요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 상층부에서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추후에 그러니까 방북한 남측 인사들에게 내 연기를 하는 그 김병기라는 배우 연기를 봤다. 그러면서 호평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전언이 있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래서 김병기 씨는 굉장한 스타덤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뭐 여대생들이 너무 멋지다면서 방송국에 청원 전화가 줄이었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정작 이 역할을 한 뒤에 저렇게 그러면 큰 역할을 했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돈도 많이 버셨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자들이 CF 같은 거를 해야 이제 부가 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역할이 저런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저희가 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정된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근데 보세요, 어쨌든 자기 관리 열심히 하죠. 연기도 중요한 연기 여전히 잘하시죠. 그리고 체력 관리 잘하시죠. 아니 그러면 보세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애가 탈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걱정거리가 있긴 있으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잖아요. 잘 들어가셨어요. 11시 45분이야. 진짜 시간이 다 11시 45분이네. 나는 저거를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 없는 거야 나는. 차를 와이프하고 타고 가는데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야 여자친구. 예. 오빠 나야 그래. 그래서 누구? 그랬어. 오빠 나라니까. 알면서. 안 들려 누구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난 잘 들리는데. 또 콧등에 땀 났다고. 와이프는 상관마마가. 농담으로 당신은 한 명만 더 채우면 3천 국녀가 된대. 근데 설만 많지 실제적인 거는 진짜 빈 강정 같아 나는 사실. 많은 그 오해를 받는 일을 많이 해. 왜? 그건 결론적으로 내가 사람을 좋아해요. 글쎄요, 과연 아내분도 단순 오해라고 생각할까요? 아내분도 그냥 오해하신 걸까요? 근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사람을 좋아해서 다 그런 거다. 오빠라고 전화하자는데 오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여자분을 너무 많이 모르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밤에, 많이 네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밤에 그런 전화 오게 만드시는 건 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에 김병희 씨 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을 좋아한대요. 네. 근데 그중에 특별히 그분이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밤늦게 전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길 에너지를 받는데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받는다는데 사실 대화 많이 하면 힘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주로 대화는 같은 동성끼리 대화할 때 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여성은 여성과 이렇게 대화할 때. 네네. 그런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집에 아침에 나오는 순간 힘이 생긴대요. 아하.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런 야. 마음으로. 근데 좀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김병기 선생님. 근데 김병기 씨 말로는요. 네네. 아내가 자신을 잘 믿어준대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못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 맞아요. 하와이 갔는데 전화 11시 몇 분에 오면 맞아요. 못 살죠 같이. 그러면서 여전히 아내와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시고요. 네. 아내를 만나러 갈 때면 설렌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도 건강도 역할도 바쁘게 소화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최진문 교수님 정말 급하게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아요. 비난 혹시 항의 전화 안 오실 대로 전화 잘 마무리하신 것 같고요. 그 옆에 계신 아내분이 정말 지금까지의 김병기 씨를 있게 해준,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최고의 1등 공신이라는 거 김병기 씨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또 건강하게 사시는 부부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제목 자체를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그런 제목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터덜터덜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고작 4살이었다는 거죠. 4살 아이가 이렇게 혼자 다닌다는 거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고 위험하죠. 그 상황을 CCTV로 포착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인도에서 걷다 차도로 나오는 아이의 모습 지금 보이시죠? 예. 홀로 다니는 모습에 위험하다 싶던 그 순간 어머나. 또 한 번 저렇게 차도로 뛰어듭니다. 아이고. 이를 본 한 시민 지금 황급히 손짓을 하죠. 빨리 들어와. 아이를 말리는 모습입니다. 들어와 그러네요 진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안전하게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주고 있는데 아이고. 중요한 건 아무리 저렇게 둘러봐도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나. 결국 또 다른 시민이 112에 신고했는데 네.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 왜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걸까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 일단 저 횡단보도에서 얼른 얘야 얼른 들어와 하신 분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인데 일단 걱정되는 거 김묘성 기자님 저 아이 길을 잃었나 봐요 지금.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점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차도를 뛰어다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어른들은 없겠죠. 네. 심지어 혼자 걸어다니고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도 이 아이 길을 잃었구나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그 이후의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민들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경찰이 아이의 양손을 잡고 함께 지구대로 향합니다. 네. 아이와 대화도 시도해 보고요. 지문 등록 여부도 확인해 봅니다. 그러다가 아이와 함께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주변을 탐문하던 그 순간에 누군가 손을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누가 봐도 아이의 보호자인 것 같죠.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는 시민들과 경찰의 도움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다 저희들의 속이 다 안도의 한숨이 나올 지경이네요. 진짜 너무너무 진짜 다행인데 진짜 얼마나 저 아이 불안했을까. 또 잃어버린 부모님 이 속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당시에 출동하셨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보니까 남자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이랑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최초 아이가 나타난 지점 편의점으로 들어갔거든요. 1시간 전에 이 아이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을 듣고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이제 아이를 찾고 있던 아버지를 발견해가지고 신분 확인하고 아이를 보호자한테 인계했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 경찰분들 이 더운 날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또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문득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4살 정도면은 뭔가 의사소통 얘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구대 그 경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저는 뭐 저희 아빠 핸드폰은 몇 번 이것도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의사소통도 잘 안 됐고요.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해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서 지문 등록도 많이 해놓거든요. 근데 지문 등록된 내역도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이 아이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외국인 아이였어요? 한국에 여행을 온 외국인 부부였고요. 이제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는 한국인이었는데 엄마는 외국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외모만 보면 한국 아이인지 외국 아이인지 좀 분간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광을 왔던 가족은요. 다음 날 한국을
출국할 예정이었대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까지 있는데 아이를 그 전날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호텔에서 이제 짐도 꾸리고 머물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혼자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어머나.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좀 분주하게 있는 틈을 맞아요. 타서 아이가 이제 길거리로 나가게 된 것 같은데요. 부모님 2시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고 정말 가슴이 타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경찰에서 아이를 찾고서는 정말 연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낯선 타국에서 가족 잃어버려서 또 놀랐을 이 아이 역시 아빠 손을 꼭 잡고 무사히 또 네. 갔다고 합니다. 뭐 원래 살던 나라가 최재문 교수님 뭐 어딘지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전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우리의 경찰분들 이런 게 진짜 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는 한국분이지만 이제 어머니는 외국분이고 아마 이제 그 어머니가 거주하신 외국 나라 거기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는 한국이란 나라를 평생 못 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맞아요. 이게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 거예요. 경찰분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경찰분도 그렇지만 저는 더 놀라운 게 시민분들이에요. 그러네요. 아이가 저렇게 혼자 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아이가 그냥 뭐 나왔나 보다 아니면 뭘 사러 왔나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맞아요. 있는데 길거리 건너갈 때 위험하니까 오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리고 함께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주고 그리고 전화해주고 네. 이게 다 시민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열심히 와서 찾는 것도 너무 박수받을 일이지만 그 아이 주변에서 이 아이 길 잃은 아이를 신경 써주고 그래요. 관심 갖고 또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는 많은 시민들의 손길이 결국은 저 아이를 저렇게 안전하게 부모님께 인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한 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저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손 잡고 건너주잖아요. 저렇게 세상에. 안전하게. 저런 어른들의 모습, 아이를 향한 관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도 많은 일들 중에 정말 관심만 가지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그러니까요. 오늘 저 장면을 보면 저 사건을 보면 또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저 행인분이 또 여기 횡단보도 건넌 다음에 아가 다리 아프니까 앉아 있어. 벤치에 앉아. 앉아 있어. 연락해 줄게. 경찰한테 연락해 줄게. 앉아 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로 천사분들 많으세요. 진짜로 저 아이의 부모님 언젠가 저 아이의 손잡고 몇 년 뒤라도 한국 다시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그 경찰분들의 감사의 표현하고 싶어요 하는 그날도 올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시민분들도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니 소방서에서 들려온 소방서는 삐우삐우삐 뭐 그런 거 들려야지 뭐 꽃교가 왜 나 꽃교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소방서에서 웬 갑자기 꽃기호 소리가 날까 싶은데요. 제목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놀랍게도 한 소방서에서 닭장이 설치되어서 수십 마리의 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요?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요. 네. 충북 소방본부 익명 게시판에 보은 소방서에 있는 닭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라고 합니다. 아니 소방서에 우리 지금 사파로 이제 제가 이해를 돕게 그랬습니다만 소방서에 웬 닭장 이거 주민분들 잘못 알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닭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닭장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충북 보훈소방서장이었습니다. 에? 서장이 저게 닭장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소방서 청사에 개인적인 닭장을 설치해서 닭 그리고 기러기를 저기서 길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거기도 뭐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은 뭐냐면 이 소방서장이요 닭장을 설치하라고 지시만 했지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나. 설치도 직원들이 하고 이 닭들을 키우려면 자재도 들어가고 닭장 설치하려면 지금 보시면 철제도 들어가죠. 비닐도 들어가죠. 위에 뭐 닭장을 만들 때 들어온 여러 가지 자재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시골에서 저 직원들이 직접 가져온 거래요. 그러니까 철제도 가져오고 비닐하우스, 철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지시를 해서 받아서 했고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키우려면. 사료값도 직원들이 모아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닭장 관리에 포함되는 여러 사료 급여뿐만 아니라 분뇨, 청소 이것도 다 소방서 직원들이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치를 지시받고 이 모든 일을 자기 부하 직원인 소방대원들에게 시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소방서장 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김효성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보은 소방서장은요. 옥천에 근무하던 시절인 2023년 4월부터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사 인근 부지에 닭장을 설치해서 수십 마리의 닭을 키웠는데요. 그 후에 올해 1월에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보훈서방소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네.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또 똑같이 청사 뒤 공터에 같은 규모의 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하. 닭을 키워서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인가 한번 돌아봤더니요. 이 보훈소방서장은 2023년 6월쯤에 열렸던 직원 체육대회에서 그렇게 키운 닭과 기러기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일부 직원들한테는 닭과 기러기를 제공도 했다고 하네요. 하하, 그래서 키운 닭을 나눠줬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해. 뭐 이런 거에 지금 안진영 기자님.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화가 나죠. 근데 더욱더 화가 치미는 부분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자, 조사가 시작되자 이 소방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닭장은 직원 스트레스 해소용 힐링 공간이었다는 거죠. 참. 그러면 실제로 그런 공간으로 쓰였다면 운영 계획서나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고 결국은 이 업무가 가중되는 효과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소방서장 지난 8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결국 이 닭장 이런 거 다 허가받지 않은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거 이 보훈소방서장 이들 넘길 수 없는 거 처벌받을 수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현행법 위반이에요. 아하. 처벌받을 수 있고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방서 내에는 이런 개인 설치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닭이든 기러기든 키우기 위해서는 3평 이상의 가축 사육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가축 분뇨 배설 시설 설치 신고 의무도 있는데 지금 닭이랑 기러기를 키웠다는 옥천군, 보은군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런 허가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관련 규정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 이게 또 소방서 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고속도로 공사 소유의 고속부지를 무단 점유해서 이런 닭을 키웠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나왔고요. 지난 4월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경고 표지판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일단 닭장들은 모두 철거됐고 그 닭은 모두 직원들 키웠던 직원들에게 모두 나눠줬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벌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국민들 마음까지 다 상하게 했어요. 반성하기 바랍니다.